좋아요, 구독은 택시 안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택시 안전입니다. 요즘 야간에 보면 승차 대란이다, 택시 대란이다. 매일같이 매스컴에서 나오는 게 이대용입니다. 법인 택시 기사님이 없어서 법인 택시 차고제는 60% 이상이 차고제에 멈춰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승차 대란이다, 택시 대란이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이 와중에 서울시에서는 택시 요금 인상은 절대 할 수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 내용이 뉴스토마토 박영준 기자님이 올린 글입니다. 이 글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일 날 나온 내용입니다.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7만 1000대인 서울 개인 법인 택시는 인구 138명당 한 대꼴로 나왔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는 505명당 한 대에 비해 모자란 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차가 모자라서 승차 대란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차는 이웃나라 일본에 비해서 많죠. 택시가 법인 택시, 개인 택시가 통틀어서 일본보다 대수가 많은데 단지 법인 택시 기사님들이 없어서 승차 대란, 택시 대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법인 택시 가중률도 35%에 그친다. 기사가 없어서 운행을 안 하고 있는 택시가 많다는 얘기다. 코로나를 지나며 승객이 줄어들자 수익 감소를 이유로 젊은 기사들이 배달, 택배 대리운전으로 1만 명 이상 빠져나갔다. 법인 택시 기사님들이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수입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이 많이 줄자 직업을 이직을 한 겁니다. 법인 택시 기사님들 한 가정의 가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한 달에 월 수입 300 이상은 돼야지만이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여건이 안 되니까 법인 택시 하려고 기사님들이 안 오는 겁니다. 이 원인을 빨리 파악해가지고 서울시나 정부에서 대책을 내려야 되는데 택시 요금이 오르면 모든 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택시 요금을 동결시킨 겁니다. 벌써 물가는 오를 대로 다 올랐습니다. 택시 요금은 2019년도에 오르고 지금 그대로인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법인 택시를 하시려고 젊으신 분들이 입사하시겠습니까? 요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겁니다. 업계와 전문가가 말하는 공통적인 해법은 요금 현실화다. 턱없이 낮은 요금을 현실화해 택시 기사의 수입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해야 다시 40, 50대 기사님들을 늘릴 수 있다는 취지다. 제가 조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법인 택시 기사님들도 분명히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럼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려면 월 수입 300 이상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 택시 업계의 현 시점에서는 한 달에 150, 200 이렇게 매출이 되는 실정입니다. 이 150, 200 가지고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정부에서도 서울에서도 각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법인 택시 기사님들을 생각하셔가지고 택시 요금 인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요금 현실화와 더불어 제2의 심야 택시 대란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심야 할증 제도의 개편을 주문했다. 심야 시간 택시 공급을 근본적으로 늘리려면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20% 할증 적용하는 현 제도의 적용 시간을 늘리고 할증률도 30, 40%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 시점에서 택시 요금을 올리기가 힘들다면 할증 시간이라도 2시간 정도 앞당겨서 10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할증 요금을 지금 현재 20%잖아요. 20%인데 요거를 한 30%에서 40% 이렇게 할증 요금도 좀 올리고 이렇게 하면 주간에 이러는 것보다 야간에 이러는 게 아무래도 매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주간에 이러시는 분들도 야간에 일을 할 겁니다. 매스컴에서 매일 보면 택시기사분들이 65세 이상 고령화기 때문에 주간에 일을 하는 걸 선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건 절대 오산입니다. 저도 지금 26년째 택시를 하고 있지만은 주간보다 야간이 매출이 나면 요새 65세 한참 이럴 때입니다. 고령화 그러는데 고령화 그거 딱 하지 마시고 야간에 일을 하면 매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젊으신 분들도
법인 택시를 많이 입사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승차 대란을 막을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서울시나 정부에서 보면 야간에 일을 하게끔 야간에만 무조건 택시를 이렇게 밀어 넣는 겁니다. 지금 서울 구조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녁 때 9시부터 아침 9시까지 일하던 것을 지금은 저녁 5시부터 아침 9시까지 일을 하게끔 이렇게 야간에만 풀어놨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그 긴 시간을 다 일을 할까요? 절대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펜대 굴리는 그런 식으로는 우리가 일을 안 해요. 우리 택시기사들도 사람인데 그렇게 일을 하고 하루 이틀 다니고 그렇게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책상에 앉아서 이러시는 분들이야 뭐 그렇게 하겠지만은 현장에서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이거 다시 한번 정부나 시에서 생각을 곰곰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본적으로 요금 조정을 확실히 해 처우를 개선하고 전액 관리제가 과도하게 회사 측에 유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뒷받침해야 기사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가져갈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에서 밤 10시 이후 야간 근로수당을 주는 것처럼 택시도 밤 10시 이후부터 새벽 8시까지 수요에 맞게 활증률을 적용해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도 맞다고 강조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활증시간 이게 40년 전에 통금시간이 12시에 있을 때 활증요금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24시간 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주간에 직업도 많지만 야간 직업이 더 많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야간 직업이 많습니다. 그럼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야간 일을 하면 야간 수당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택시 하시는 분들은 12시부터 야간 수당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택시기사들은 대한민국 군인 아닙니까? 12시부터 야간 수당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6시부터 이건 바라지도 않지만은 6시부터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한 2시간 정도 앞당겨가지고 10시부터 4시까지 활증시간 지자체나 정부에서 충분히 검토 좀 해가지고 택시기사도 야간 수당을 제 시간에 받아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정책을 펼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요금 인상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 생활물가가 올라서 다들 힘들어하니 서울시가 품어안고 중앙정부 지원을 받더라도 버텨보자며 당분간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택시 요금을 못 올려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반 택시 요금이 이렇게 올리면 모든 물가가 오를 것이다 생각을 해서 택시 요금을 못 올려준다고 동결을 시켰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벌써 모든 물가는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플랫폼에서나 대형 택시들은 벌써 탄력이 좀 이제 4배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건 택시 요금이 인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꼭 일반 택시 요금이 올라야지만 이 물가가 오르는 겁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법인 택시 젊은 신분들 이렇게 또 흡수하려면 월 수입 300 이상은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달에 먹고 사는 게 얼마나 돼요? 다 정부에 바치는 세금입니다. 공과금이고. 이러다 보니까 법인 택시 기사님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수입이 안 되니까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다른 직종으로 이적을 한 겁니다. 택시기사들도 그렇게 좀 살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정부에서 할 일, 지자체에서 할 일 아니겠습니까? 서울시 관계자는 물가 인상이 예민한 시기에 정해져 있는 요금 체제를 당장 건드리는 건 쉽지 않다며 택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심야 시간에 리스제를 3,000대가량 시범적으로 투입해 대응하고자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서는 일반 택시 요금이 오르면 물가가 대폭 오를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택시 요금을 못 올려준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승차 대란을 막기 위해서 지금 서울에 법인 택시 차고지에 법인 택시들 많이 노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용을 해서 리스제를 한다 그랬는데 리스제 해도 어느 정도 수입이 돼야지만이 리스 차량을 탈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한 달에 월 회사에 얼마씩 줄 거 아닙니까? 물론 보험은 회사에서 들어준다고 쳐요. 그럼 가스비 있죠. 그리고 차량 유지비 있죠. 법인 택시 기사님들은 모든 차량 관리를 회사에서 해주니까 그런 걸 잘 모를 거예요. 저는 개인 택시잖아요. 개인 택시 사장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한 달에 가스비가 얼마고 차량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요새 모든 물가가 다 올랐기 때문에 차량 유지비도 많이 올랐어요. 수리비도. 수리비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서울시나 정부에서도 모든 물가가 오를까봐 택시 요금을 못 올려준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 택시 하시는 분들도 야간 수당을 12시가 아니라 10시부터 야간 수당을 받게끔 해주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활증 요금도 40년 전에 적용하던 20% 말고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야간 직업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한 30%, 40% 이렇게 하면 돼도 야간에 이러는데 매출이 조금은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법인 택시 하시려고 젊으신 분들이 모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낮에 일하던 사장님들이 야간에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매스컴에서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라 낮에 일하는 걸 선호한다 이렇게 매일같이 매스컴에서 떠들고 그러는데, 65세 어디 경로당도 못 갑니다. 어디 경로당 어떻게 갑니까 65세가. 네? 낮이나 밤이나 매출이 같으니까 야간에 일을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야간에 매출이 낮다면 주간에 일하시던 사장님들이 야간에 일을 안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부나 지자체에서 충분히 생각하시고 우리 택시기사분들도 편하게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택시 승객님께서도 승차 대란, 택시 대란 이런 거 없이 그냥 편안하게 귀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 택시 안전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 힘 좀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은 택시 안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